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단원 2단원인 문자와 식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소단원인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가 수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지를 보겠습니다. 자, 한 개에 500원짜리 사탕이 하나 있어요. 한 개를 사면 가격이 얼마일까요? 네, 500원 곱하기 1이니까 500원. 두 개를 사면 500원 곱하기 2라고 바꿀 수 있겠죠. 표현할 수 있겠죠. 세 개를 사면 500원 곱하기 3. 그럼 규칙을 여러분 여기 찾을 수 있겠죠. 한 개 가격이 사탕이 500원인데 하나 사면 곱하기 1, 두 개 사면 곱하기 2, 세 개 사면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X개 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500원 곱하기 개수가 X개니까 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X개와 자,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합한 금액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앞서서 한 개 500원짜리 사탕 X개를 사는 경우는 500원 곱하기 X로 표현했던 것처럼 500원짜리 동전이 X개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500 곱하기 X라고 표현하면 되고 그 옆에 또 100원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더하기 1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처럼 문자를 사용하면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은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표현할 때 식을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에서는 몇 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바로 곱셈과 나눗셈 기호의 생략입니다. 크게 네 가지 약속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약속입니다.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이 연산을 생략합니다. 이 연산은 뭘까요? 네, 바로 곱하기 연산이에요. 여러분이 약속을 하는 거는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이미 정해진 약속이라서 그 약속을 우리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수와 문자 사이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는 생략한다 라는 게 첫 번째 약속인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3 곱하기 x 숫자랑 문자가 곱해져 있죠. 그러면 이 곱하기는 안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3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특히 수랑 문자가 곱해진 경우에는 누구를 먼저 쓸까요? 보기에 누가 먼저 쓰는 게 예쁠까요? 네, 숫자를 문자랑 숫자가 섞여서 곱해진 경우에는 이 곱하기를 안 써도 되는데 특히 숫자 문자 중에서는 숫자를 앞에 문자보다 앞에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1이나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1 곱하기 A 이런 경우 x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1이나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숫자 1을 생략하기로 약속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 곱하기 A다. 그러면 우리 원래 곱하기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1A라고 쓸 수 있는데 1A에서 그 1은 곱하나 안 곱하나 사실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1은 곱하는 경우는 숫자 1을 생략하고 그냥 A만 쓰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x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가 생략이 되니까 x랑 마이너스 1을 붙여 써주면 되는데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숫자를 앞에 써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는 부호니까 생략하면 안 되고 숫자 1만, 원래는 마이너스 1x인데 숫자 1만 1은 곱하나 안 곱하나 사실은 결과가 같으니까 숫자 1만 생략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x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는 1이나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경우에는 부호는 살려두고 숫자 1만 생략한다 라고 했더니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 보세요. 0.1 곱하기 a예요. 그러면 0.1a라고 우리 쓸 수 있죠.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앞서서 1을 생략한다 하니까 여기 1을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1은 그냥 숫자 1이 아니라 0.1이었어요. 0.1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0.1a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1 곱하기 a면 여기 곱하기 생략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0.1a라고 쓸 수 있는데 숫자 1을 생략하라 했으니까 여기 1을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0.a라고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략한 거는 숫자 1을 생략한 게 아니라 0.1에서 1을 지금 없앤 거거든요. 생략은 단순하게 숫자 1만 생략 가능한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0.1이 한 덩어리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이런 1들을 생략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약속이에요.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아까 어떻게 했죠? 곱셈 기호를 숫자랑 문자 사이에 생략했잖아요. 문자도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와 문자 곱하기에서 숫자 문자 섞여 있을 때 곱하기 생략한 것처럼 문자도 곱하기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랑 B 둘 다 문자죠. 곱하기를 할 때 A 곱하기 B 얘를 곱하기 안 쓰고 그냥 AB라고 써도 여기 곱하기가 생략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A 곱하기 X 곱하기 B 다 문자의 곱입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를 쓰지 않고 A, B, X 자 이렇게 썼는데 A, X, B였는데 왜 A, B, X라고 쓰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건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잖아요.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왕이면 문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곱하기를 생략하면서 알파벳 순서대로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A, X, B를 곱했지만 알파벳 순서대로 A, B, X라고 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은 같은 문자의 곱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건 우리 앞서서 배웠어요. 같은 문자의 곱은 같은 숫자로 곱할 때나 같은 문자로 곱할 때나 마찬가지인데 같은 걸 여러 번 나열해서 쓰면 간단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거듭 제곱의 꼴로 나타내기로 약속합니다. 자,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A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가 지금 3개 있죠. 그러면 A 세제곱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더 간단해 보이겠다. 그쵸? 그리고 B는 곱하기 생략하고 뒤에다가 알파벳 순서대로 A, B 순서대로 하고 A 세제곱 B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괄호가 있는 식과 수의 곱 자, 괄호가 있는 식과 수의 곱에서는 누구를 먼저 쓰는 게 좋을까요? 문자, 숫자가 섞여 있는 거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몇 번이죠? 네, 여기 1번에서 수는 문자 앞에 쓴다라는 것처럼 똑같이 수를 먼저 쓰는 거예요. 이 괄호 전체 앞에. 이 곱하기 2를 곱하기 생략하면서 이 2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 쓰고 곱셈 기호는 쓰지 않고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죠? 괄호 안에 이제 문자를 포함하고 있고 숫자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생략하면서 이 숫자가 앞으로 가서 2 괄호하고 x-3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네 가지 약속 중에서 이 5번은 사실 4번에서 파생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5번 같이 볼게요.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나눗셈 기호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사실 생략은 곱셈 기호밖에 생략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나눗셈은 어떻게 생략이 가능하냐면 우리 앞서서 배웠었는데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칠 수 있었어요. 뭘 이용해서? 역수를 이용해서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쳐서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눗셈 기호를 생략할 때는 어떤 꼴로 표현하면 될까요? 네. 분수의 꼴로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를 생략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면서 뒤집어졌죠. 분수 모양으로. 그래서 나눗셈을 생략할 때는 우리 앞서 배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뒤에 수를 역수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뀐 이 연산을 생략해서 표현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a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곱하기 생략하고 2분의 1 숫자 먼저 쓰고 a 2분의 1a를 쓸 때 여기 1 곱하기 a는 1a니까 이게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a가 아무것도 없으면 1분의니까 분모는 1이고 분자는 a인 거예요. 그럼 얘는 a는 분자니까 1이랑 a 곱해요. 그럼 1a는 그냥 a라고 쓸 수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요까지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 우리는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곱셈과 나눗셈의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통해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남학생 수가 12명이고 여학생 수가 X명이에요. 전체 반은 인원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전체는 남학생, 여학생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학생이 12명이고 여학생이 X명이니까 12 더하기 X 하면 전체 인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6개의 A1인 사과 1개의 가격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과 가격이 A1인데 6개가 있어요. 그러면 1개 가격은 이 전체 금액에서 뭘 하면 될까요? 6개를 나누면 하나의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A에서 6을 나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 이거 곱하기나 뭐 나누기나 이거 연산 생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문자를 그냥 사용해서 식으로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생략하지 않고 표현만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10명이 X1씩 내서 Y1짜리 생일 케이크를 사고 남은 금액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은 금액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10명이 X1씩 냈어요. 그럼 전체 금액은 얼마가 모인 걸까요? 10명이 X1씩 냈으니까 예를 들어서 500원씩 10명이 냈다. 그럼 100원, 500원 곱하기 10 하면 되잖아요. 얘 똑같은 거예요. 한 명당 X1씩 냈는데 10명이니까 10 곱하기 X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케이크를 샀어요. 얼마짜리를? Y1짜리를 샀어요. 그래서 10 곱하기 X 전체 금액에서 빼기 케이크 가격 Y를 빼. 그러면 남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X 마이너스 Y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곱하기는 원래 지금 생략 가능하다 배웠는데 이제 표현하는 것만 일단 1번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0.28이래요. 1인당 0.28kg이래요. 그러면 한 명이 이렇다는 뜻인데 가족이 N명이다.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 어떻게 될까요? 한 명에 0.28이니까 여러 명 N명이 되면 여기다가 곱하기 뭐 해주면 될까요? M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28 곱하기 M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세계 여러 나라의 수학책에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하시오. 자, 여러분 옆에 이 식들 보이나요?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식인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었죠.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였어요. 윗변 A 더하기 B 곱하기 높이 H 나누기 2. 자, 이 식들 어떤가요? 이 식들이 각 나라마다 언어는 다 다르게 표현됐지만 사다리꼴을 이 넓이를 구하는 식들은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같은 점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어느 나라든 다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른 점은 그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식을 표현한 이 언어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학년은 자유학기제라서 중간고사를 안 치는데요. 4월 30일부터 2, 3학년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1학년은 시험은 없지만 같이 시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길 바라는 의미로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4월 30일 0430을 오늘의 수업 코드로 정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1번부터 16번까지의 문제를, 이 새끼 문제를 쭈루룩 다 풀어서 풀 때 곱하기랑 나누기를 생략한 식으로 이렇게 다 나타낸 다음에 그 식이 있는 칸을 요런 모양으로 각자 주어진 요런 모양으로 색칠을 해서 그림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같이 풀고요. 색칠은 여러분들이 직접 학습지에 해서 등교 주간에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자, 3번, 1번 보겠습니다. 4 곱하기 A. 곱하기 생략 가능하다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곱하기만 없애고 그냥 붙여서 써주기만 하면 되죠. 문자가 이미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4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x가 총 2개, y가 2개, 중간에 있는 곱하기는 다 생략 가능하겠죠. 근데 x가 똑같은 게 2개니까 거듭제곱으로, y도 똑같은 게 2개니까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x제곱, y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문자랑 숫자가 있는데 괄호가 있어요. 괄호 앞에 숫자가 이미 있네. 그러면 그냥 숫자 괄호 사이에 곱하기만 생략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1 괄호하고 x-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지금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소괄호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러면 3b가 될 것이고 a 나누기 3b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 3b분의 1 이렇게 되니까 3b분의 얘는 a 위에 1 곱하기 a는 a 그래서 3b분의 a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요. 생략은 곱하기랑 나누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곱하기로 바꿔서 분의 1 만들어요. 그럼 이 b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분모에 b분의 나머지는 분자로 다 올리면 되죠. a 플러스 1. 이제 이 a 플러스 1은 처음에는 괄호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를 나누는 거라서. 그런데 이미 이 b가 내려갔으니까 답을 쓸 때 이 위에 괄호를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a 곱하기 b 나누기 5.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야 되죠. 곱하기로 바꾸고 분의 1로 만들어요. 그러면 5분의 b, 얘는 5분의 b가 되는 거죠. 거기에 a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 곱하기 5분의 b니까 곱하기 생략하면 a하고 5분의는 그대로 있고 a하고 b가 곱해지는 거니까 5분의 a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7번은 여기 나눗셈이 2개 있어요. 곱하기로 바꾸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수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식은 곱하기 b분의 1이니까 괄호 안에 거. 그럼 b분의 a가 될 거예요. 그럼 b분의 a 어떻게 돼요? b분의 a 곱하기 4분의 1이죠. 그럼 b분의 a에서 4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4b분의 a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여기 나눗셈 한번 먼저 해야 되고 뒤에 나눗셈 해야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야 되죠. 순서대로. 그러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분의 1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분의 1 하면 얘는 6분의 x 7분의 y가 돼요. 나머지는 빼기를 그냥 중간에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6분의 x 빼기 7분의 y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똑같이 하면 돼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분의 1. 그러면 얘가 분모로 내려가겠죠. a 플러스 b는 그대로 분자로 올라가고 근데 마이너스 부분은 가운데 써주는 게 좋으니까 마이너스를 가운데 쓰고 8분의 a 더하기 b 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예요. 10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더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거 계산하고 요 뒤에 거 계산하고 마지막에 더하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x랑 y랑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은 숫자니까 맨 앞으로 당겨요. 그럼 마이너스 1 xy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근데 1은 생략 가능하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xy라고 쓸 수 있고 뒤에는 그대로 x 2개니까 x제곱 y 붙이고 플러스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도 얘 먼저 하고 그 다음 얘 먼저 하고 더하기 쓰는 거죠. 숫자 문자 곱하기에서는 숫자를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4x, 앞에 거는 4x가 될 거고 뒤에 거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요. 그 다음에 분의 1 하면 5분의 1이 돼요. 그럼 5분의가 밑으로 내려가고 y. 그래서 답은 4x 더하기 5분의 y. 됐습니까? 자, 12번입니다. x, x, 2. 요거 3개 먼저 계산하고 2-y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 3개는 숫자가 여기 있으니까 숫자 맨 앞으로 오고 2. 그럼 x가 똑같은 게 2개니까 거듭제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2x제곱이 될 것이고 2x제곱에서 뒤에 거 빼기 하고 얘는 y 앞에 나누기가 있으니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요. 바꾸고 분의 1. y 분의 1을 해줍니다. 그럼 y가 분모에 내려가고 2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y분의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3, 14, 15, 16은 활용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는 b예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우리 20, 25 이런 숫자들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25예요, 여러분. 25는 뭐 더하기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20 더하기 5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죠. 숫자 25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20 더하기 5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앞에 있는 숫자 2에다가 10을 곱하고 뒤에 있는 숫자는 5 그대로 둬서 20 더하기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예요. 근데 10의 자리 숫자가 A면 이 A는 10이 곱해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뒤에 1의 자리 숫자를 더해줘야지 원래 숫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가 잘 가야 돼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20 더하기 25 아까 했던 25 생각해 볼게요. 25는 여기 성장일기 부분에다가 여러분 알아볼 수 있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5가 있어요. 근데 이 25는 20 더하기 5잖아요. 20 더하기 5. 근데 이 20 더하기 5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10의 자리 숫자 2에다가 곱하기 10의 자리니까 10을 해야지 20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5잖아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5. 이렇게 해야지 25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 A 대신에 1의 자리 숫자가 A니까 여기 A가 온 거고요. 10의 자리 숫자가 A니까 여기 10의 자리 2자리 A가 온 거고 1의 자리 숫자 B 대신에 여기 5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10의 자리 숫자는 항상 10을 곱한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그대로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 더하면 원래 숫자가 되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5번 10자루에 A1인 볼펜이 있어요. 근데 그 10자루에 A1인데 한 자루 가격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A1 금액에서 나누기를 10 해주면 되겠죠. 나누기 10이니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이제 곱하기를 생략하면 됩니다. 3점짜리 문제 X개를 맞췄대요. 그럼 점수는 3X점이죠. 2점짜리는 Y에게 맞췄대요. 그럼 2Y점이죠. 근데 전체 총점을 물었으니까 3X점이랑 2Y점을 더해주면 되겠다. 그쵸?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한 개에 600원 하는 빵 Y개를 사고 5,000원을 냈대요. 거스름돈을 물었어요. 그러면 일단 낸 금액 5,000원에다가 빼야 되겠죠. 산 금액을. 근데 600원짜리 Y개를 샀어요. 그럼 5,000원에서 600Y를 빼주면 되겠죠. 자, 금방 푼 이 16문제를 여러분들 다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게 색칠을 해서 그림을 완성해서 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생략하는 거에서 숫자, 문자 사이에도 생략이 가능하고 문자 사이에도 생략이 가능한데 왜 숫자는 안 나오나요? 하던데 숫자는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숫자하고 숫자 사이에 곱하기가 있는데 생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2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2 곱하기 2는 4예요. 근데 여기 2 곱하기를 생략했다고 해보세요. 22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문자와 숫자, 문자와 문자 이런 경우는 다 곱하기나 나누기가 생략 가능하지만 유일하게 안 되는 거는 숫자와 숫자의 곱에서는 생략하기가 어렵다, 생략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작은 점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숫자와 숫자 사이를 표현할 때 작은 점으로 중간에 조그맣게 탁 찍어서 표현하기도 해요. 곱하기를. 근데 그렇게 하나 곱하기를 쓰면 어쨌든 생략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숫자와 숫자 사이는 생략하지 않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교과서 72쪽에서 75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